서울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비봉. 그 정상에는 신라진흥왕 북한산 순수비가 있습니다. 순수비는 1972년 경복궁으로 옮겨져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그 자리에는 복제비가 세워졌습니다. 비문은 진흥왕이 친히 이곳을 순수했다는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그가 석굴에 살고 있는 도인을 만났다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진흥왕이 도인을 만난 동굴은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본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순수비 건립 연대는 언제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라진흥왕이 세운 4개의 순수비는 창녕 신라진흥왕 척경비, 서울 북한산 신라진흥왕 순수비, 황초령 신라진흥왕 순수비, 마울령 신라진흥왕 순수비 등으로 6세기 중반 신라의 영토 확장, 통치제도, 정치사상 등을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 가운데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는 신라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고구려와 백제에게서 빼앗은 후 세운 것으로 역주 한국고대금 성문에 나온 노중국의 해석에 의하면 비문 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제목입니다. 중간에 마모가 심해 확인하기 어려운 글자가 있으나 관경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황초령과 마울령의 순수비에 완전히 같은 글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흥태왕 및 중신들이 관경을 순수할 때의 기록이다. 로 해석됩니다. 둘째 부분은 비의 건립 배경입니다. 이 부분은 판독이 분명치 않지만 상전지시, 대득인민, 민심, 여유충신정성 등의 글거로 보아 진흥왕이 전쟁 가운데 민심을 얻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셋째 부분은 진흥왕의 순수 경로를 적었습니다. 진흥왕이 한성을 지나 북한산에 올라 석굴에 사는 도인을 만난 후 순수비를 세웠다는 짤막한 내용으로 본 영상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넷째 부분은 진흥왕을 수행한 사람들 명단입니다.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이 눈에 띕니다. 사탁부 출신 무력지 잡관에서 잡관은 신라 17관 등 중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셋째 단락에서 진흥왕이 만난 도인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라 금성문 중 도인이 쓰인 예를 천전리각석 을묘명, 도인 비구승 안급 시3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비구승인 안급이와 3위승 순해지 두 사람의 인명 앞에 적힌 도인은 승려를 뜻한다고 보입니다. 황초령 순수비와 마울령 순수비에도 진흥왕의 어가 수행자 명단 중 불교 승려의 법명 앞에 도인이 붙은 예가 있어 역시 승려를 뜻한다고 보입니다.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 일본 서기에 쓰인 예를 보겠습니다. 한 승려가 도끼로 할아버지를 쳐 죽였다. 관르기 표를 올려 말했다. 무릇불법이 서역에서 한나라에 이른 지 300년이 지나 백제를 거쳐 100년 후에 천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승려들이 아직 법률에 익숙치 못하여 함부로 악역을 저지릅니다. 바라옵건대 악역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면하소서. 천황이 이를 듣고 조를 내려 말했다. 도인이 이와 같다면 무엇으로 속인을 가르치겠는가? 이에 관륵을 승정으로 임명하고 안부덕적을 승도로 임명했다. 인용문에서 도인은 승려를 지칭한 말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실 도인은 중국 남조 불교에서 유래한 말로 보입니다. 남조에서 승려를 도인으로 지칭한 예를 2개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고구려 도인의 편지를 써 말하였다. 상좌승 축법심은 중주 유공의 제자인데 여전히 도인 2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입산하여 한 사람은 화엄경을 암송하고 한 사람은 법화경을 암송하고자 하였다. 각각 한 계곡에 살면서 이처럼 현대 한국에서 도인은 얼핏 도교, 신선 등을 연상시키지만 진흥왕 시절 신라에서는 승려를 뜻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진흥왕이 도인을 만난 석굴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1400여 년 전 어떤 사건이 벌어진 구체적 장소를 지정하기란 상당히 막막한 일입니다. 그러나 순수비 인근에 불교 석굴 유적이 있고 그 연원이 신라 때까지 소급될 수 있다면 비문에 기록된 석굴의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장웅은 인근 승가사 경내에 있는 석굴을 진흥왕이 도인을 만난 장소로 지목했습니다. 비봉 아래 불과 미터 떨어져 있는 이 석굴은 비봉에 오르는 경로에 있어 이치상 비문이 석굴로 보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유적의 성격 면에서도 석굴 안에 승가대 사석조 좌상이 있어 이곳이 불교 유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승가대사는 7세기에 활약한 당나라 승려입니다. 이 석굴 유적의 연대는 광배에 적힌 연호에 의하면 일단 고려시대인 1024년까지 소급됩니다. 고려 때 왕들이 행차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고려의 역대 고려 왕들은 지금의 서울인 남경에 행차할 때에 이 석굴을 방문해 예불했습니다. 한편 고려조 이해의 중수기에 의하면 이 유적의 연대가 신라 때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용한 기록이 최치원의 문집에 나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려조 이해의 중수기에 이런 말이 있다. 최치원의 문집을 보면 옛날 신라 시대의 낭적사 중 수태가 대사의 거룩한 행적을 익히 듣고 삼각산 남쪽에 좋은 자리를 정하여 바위를 뚫어 굴을 만들고 돌을 쪼아 형상을 그리니 대사의 어진 모습이 더욱 우리나라에 비쳤다. 다만 현재 남은 최치원의 문집에는 해당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통일신라 이전부터 사찰이 있었다는 점은 여전히 이 석굴의 연원이 신라 때까지 소급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비봉에서 내려오면 금방 닿는 거리에 문무왕 때 설립된 장의사터가 남아있는데 장의사는 문무왕이 세운 절입니다. 겨울 10월에 왕이 조정에 앉아 있는데 당나라의 군사를 요청하였으나 답이 없어 낯디되 근심이 서렸다. 호련히 어떤 사람이 왕이 앞에 나타났는데 마치 옛 신하인 장춘과 파랑 같았다. 그들이 말하기를 신은 비록 백골이 되었으나 아직도 나라에 보답할 마음이 있어서 어제 당나라에 갔었는데 황제가 대장군 소정방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내년 5월에 와서 백제를 치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왕께서 이처럼 너무 애타게 기다리시니 이렇게 아뢰옵니다 라고 하고 말을 끝내자 사라졌다. 왕이 매우 놀랍고 이상하게 여겨서 두 집안의 자손에게 후한상을 주고 해당 관청에 명하여 한산주에 장의사를 세워 명복을 빌게 하였다. 지금은 세검정 초등학교 운동장에 당간지주만 덩그라니 남아있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희소한 통일 이전 신라절이 굳이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는 당시 이곳이 이미 석굴의 존재 등으로 불교와 인연이 깊은 장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순수비의 건립 연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비문에는 정확한 연대를 알려주는 간지나 연호가 없어 비의 건립 연대에 대해서는 진흥왕 16년이나 진흥왕 29년 무렵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자는 진흥왕이 16년에 북한산을 순수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토대로 이때에 비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겨울 10월에 왕이 북한산에 순행하여 강역을 넓히고 경계를 정하였다. 그리고 후자는 비문 중에 남천군주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남천군주라는 관직이 보이므로 북한산 순수비의 건립은 남천주 설치 이후가 되는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남천주는 568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겨울 10월에 북한산주를 폐하고 남천주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강복룡의 연구에 의하면 553년에 설치된 신주가 실제로는 남천주입니다. 가을 7월에 백제 동북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고 아찬 무력을 군주로 삼았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의 568년 기사는 이 남천주가 북한 산주가 되었다가 다시 남천주로 복귀한 사실을 적은 것이라 합니다. 이에 의하면 이장웅의 주장대로 555년 당시 이미 남천주가 존재했으므로 순수비가 그때 건립되어 남천군주가 새겨졌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왕이 순수를 한 후 3년이 지나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순수를 했을 때에 순수비가 세워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의 도인은 불교 승려를 뜻한다. 진흥왕이 도인을 만난 석굴은 승가사의 석굴로 추정된다.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의 건립연대는 555년이 맞다.